안녕하세요. 리아니언 명동점 이재 원장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이 턱관절 장애인데요. 실은 이 입을 벌릴 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자고 일어났더니 막 일을 또 가는 것 같고 너무 여기가 뻐근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턱도 아픈데 목도 아프고 실은 머리도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모든 증상들이 다 이 턱관절 장애와 관련된 불편감인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신데도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갖고 살아야 되나 보다 하면서 참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하지만 이게 실은 방치할수록 증상은 점점 나빠지고 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또 생각보다 치료 들어가면 호전도가 굉장히 좋은 게 이 턱관절 장애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턱관절 통증 그리고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턱관절 장애의 주요 증상으로 우선 크게 4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실질적으로 너무 불편한 이 턱관절 통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은 말할 때도 턱관절을 쓰고요. 씹어 먹을 때도 턱관절을 쓰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계속 써줘야 되는 게 턱관절인데 이걸 방치하다 보면 이제 두 번째로 하악의 운동이 방해되면서 제대로 벌어지지 않는 증상이 동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입이 잘 안 벌어져요. 그리고 벌을 때 아파요. 하시면서 오는데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증상을 호소하시는 게 바로 세 번째, 딱 소리가 난다. 턱에서 소리가 난다 하는 잡음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들이 오래되면서 만성화가 되면 이 측두독의 두통 그리고 목 어깨 통증 더 나아가서 이제 입을 씹고 혹은 스트레스 받을 때나 씹어서 넘기지 못하는 이 소화불량 그리고 이갈이로 인한 수면불량의 증상까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턱관절로 인해서 오는 증상들이 너무 많죠. 그렇다면 이런 턱관절 불편감을 왜 특히 방치하면 안 될까요? 실은 앞서서 다들 당연히 방치하면 안 되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일단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가벼운 턱관절 장애더라도 오랜 방치를 하면 이 얼굴에 나타나는 비대칭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면 비대칭으로 진행이 되면 또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 턱관절은 굉장히 작은 관절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이제 신경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3차 신경, 안면신경, 청신경 등 여러 신경이 지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 문제가 심해지면 이런 신경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우선 이 환자분은 한 달간 지속적인 우측 턱관절 통증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신 환자분이신데요. 실은 이게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사이에 이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턱관절 이제 인대로 붙어 있는데 여기 공간이 좁아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아픈 부위는 침을 놓으면 막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넓혀주는 턱관절 추나가 들어가고요. 항상 우리 몸은 자극과 재생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침을 놓은 상태로 턱관절의 가동 범위 확장을 도와드리면 실제적으로 굳어있던 인대, 근육들이 확장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턱관절 추나 그리고 경추 추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추 추나는 여기엔 안 담겨 있지만 경추의 C컬, 무너진 C컬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추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시술을 빼놓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염증이 있는 부위는 재생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계속된 굳어진 증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염증이 생기고 악화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재생력이 일정 부분 있어요. 하지만 방치하면 그거를 잘 치료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신호를 줘야 합니다. 너는 여기가 문제 있으니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침이 들어와서 신호를 한번 주고요. 또 침이 들어가면 콜라겐 재생과 이제 재생인자 그리고 염증인자를 잡아주는 치료가 들어가는데 침 시술로 통해서 근이완과 염증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약침 치료, 기본적으로 소염 성분이 들어간 약침으로 확실하게 염증을 한번 잡아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근육 이완과 염증을 통제하고 가동 범위를 확장해주면 많이들 좋아지세요. 네, 그래서 이런 턱관절 문제에 저희 한의원에서 꼭 추천드리는 치료가 있는데 바로 이 추나 치료입니다.
왜 턱관절 문제를 이 경추 쪽으로 추나를 같이 봐주는 게 필요하고 또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걸까요? 자, 첫 번째는 근육학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 뒤에 작은 후두하근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후두하근이 경추와 턱관절을 또 연결하면서 흉쇄유돌골, SCM도 턱관절 움직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경추와 턱관절은 근육학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신경학적인 연관성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부경추의 신경이 결국 이 턱관절 통증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경추에 문제가 있으면 턱관절 통증도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거북목 자세, 꾸부정한 자세 있잖아요. 목이 많이 나오는 이런 거북목 자세가 바로 이 턱관절의 전방 변이를 유발하면서 머리의 무게중심이 자꾸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턱관절에 지속적인 과부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과 경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이 경추의 자세 교정이 턱관절의 증상 개선까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치료를 접근해야 훨씬 빠르게 정확하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굉장히 자신하는 질환인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턱관절 통증, 턱관절 장애는 제가 실은 99% 좋아질 수 있다 얘기를 드려요. 하지만 딱 소리 나는, 소리가 오래되면 어려울 수 있고요. 근데 그래도 뭐 1년, 3년 이내면 웬만치 조금은 좋아지세요. 그래서 실은 그러한 점을 저희가 또 사람의 증상과 예후에 맞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상으로 오늘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말머리를 드릴 건데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원내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